끌고 가서 거기에 잘라가서 꽂고 추리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구상나무인데 그거를 북미 시장에 크리스마스 트리 시장에 이 50%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건데 그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나가갖고 그냥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앞으로는 그거를 다 서로 돈을 내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물 자원 전쟁의 시대에 이 국가생물종 발굴이 3만 종밖에 발굴이 안 됐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할 일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몇 년 전에 저희 옛날 환경부에서 제가 있던 이제 몇 년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생물종 발굴 21세기에 들어서 생물종 발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전국에서 생물 분류학을 하시는 전문가들 모아서 같이 작업을 하려고 다 이제 한꺼번에 힘을 모으려고 모아보니까 한 150분, 200분이 안 돼요. 연구 과정에 있는 박사과정의 게시문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전공도 이거 갖고는 인기가 많아야 책도 쓰고 강연도 나가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까치, 개미 뭐 이렇게 재미있는 전공은 여러 분 계신데 또 어떤 전공은 그냥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어떤 저기는. 그래서 뻥뻥뻥뻥 구멍이 뚫려갖고 아니 이 200분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한 10년 이내에 우리 생물종 10만 종을 찾나. 정말 이제 그래도 시작하자. 사람 키워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생물종을 발굴하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일본은 저거 어떻게 찾아냈냐. 근데 깜짝 놀랐는데 일본은 전문가들 말고 매니아들, 오타쿠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 매니아들이 우리나라 이 웬만한 분류학자 이상의 전문성을 갖고 발굴해내는 아마추어 매니아들이 6천 명이 넘는답니다. 그분들이 자비 들여서 인도네시아 가서 발굴해오고 자기 생물종 찾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경쟁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질 목표 달성률 향후에 여태까지 우리가 물 많이 깨끗이 개선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낙동강이다 그러면 상류 지점 어느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목표 수질이 있습니다. 어디는 7수 어디는 근데 그걸 달성률이 아직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40% 남짓. 일본은 지금 수질 목표 달성률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쪽에도 얼마나 많은 투자와 관리를 해야 될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수 처리율은 많이 저희가 쫓아갔죠. 반면에 대기 농도를 보면 질소산화물 요새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동차에서 주 대기 오염원이 이제 자동차로 갑니다. 벌써 서울도 큰 제조 시설은 외곽으로 가고 청정 연료를 많이 쓰고 해서 이제 이 자동차 비중이 7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저 오염물질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관건이 되는데 그 질소산화물이 경유자동차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파리에 한 1.5배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햇빛을 받으면 오존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을 만들어서 오존 주의보 하고 또 광학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점점 이게 자동차 수가 늘어나니까 질소산화물을 정부에서 아무리 저공해 자동차를 공급하고 자동차 배출오염 기준을 강화시켜도 안타깝게도 아직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질소산화물 같은 것은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투자하는 이 환경의 지출,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은 독일의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독일은 지금도 우리보다 환경 수준이 훨씬 더 좋은데 투자도 훨씬 우리보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개발도 앞으로 향후 20년간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해서 개발해야 될 도시적 용지가 여의도에 한 1300배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굉장하죠. 이 땅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다 산림 훼손해야 되고 농경지 해산해야 되고 갯벌 메워서 해야 되고 그래서 갯벌 면적은 이미 3분의 1이 줄었는데 현재도 매년 36제곱킬로미터씩 감소합니다. 갯벌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90년대 초만 해도 우리가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갯벌을 메워서 논을 만들고 하면은
지도를 바꿨다. 단군일의 역사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갯벌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갯벌의 이제 중요성이 이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갯벌에 있는 생물 다양성, 또 바다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는 먹이사슬 구조의 70% 이상을 갯벌에서 의존하고, 또 오염물질 정화 기능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그 지역의 사회보장 제도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의 해안 가면은 백합 조개, 비싼 조개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2시간만 캐면은 한 바구니 캡니다. 그래서 노동력 없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잘 캐면은 하루에 5만 원도 벌고 10만 원도 벌고, 또 목포 신안 앞바다 가면은 손 쑥쑥 집어넣어서 새발낙지, 여러분들 산낙지 먹는 새발낙지 다 갯벌에서 나오죠. 다 그 갯벌에서 생산성이, 그래서 93년도인가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논의 생산성에 그때 2.9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웰빙 하면서 해산물의 가치도 높아지고 하면서 97년도인가 8년도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양연구원에서 공식 발표는 아니었는데 그때 시아오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때 59배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2000년도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에는 이 100배까지 나옵니다. 그 경제적 가치가. 그래서 이 갯벌을,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아니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큰 갯벌을 돈을 들여서 메워갖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논으로 쓰는 게 그게 맞느냐. 거기다 철새 보호도 하고, 저는 장관 재직 시절에 호주 장관하고 이런 영국 장관한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갯벌을 너무 많이 메우니까 그 철새들이 우리 세계 3대 갯벌 아닙니까? 철새들이 호주에서 시베리아 갔다가 또 시베리아에서 호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그걸 건너가기 위해서 영양 보충하고 번식하고 하는 데가 우리가 서해안 갯벌입니다. 왜냐면 바다 물속에서 새끼 낳고 먹이를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이 갯벌에서 이제 충분히 먹고 산란해서 영양 보충하고 힘을 길러서 이제 날아가는 건데, 호주에서는 철새들이 날아올 때 되면 시민들이 봄철 되면은 대대적으로 시드니 항에 나가서 철새 맞이 환영 행사를 합니다.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그래서 철새들이 날아오는데 몇 년 전부터 날아오다가 철새들이 힘이 떨어져 갖고 그 해안에 못 미쳐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호주 사람들이,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뭐냐면 그 철새들이 중간에 영양 보충을 하고 충분히 힘을 기를 중간 기착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의 서해안 그 갯벌인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자꾸 웬만하면 갯벌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고 계속 은근한 이제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압력까지는 우리한테 못하지만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항의성 서한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갯벌이나 산림은 우리가 우리가 5천년 역사지만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몇 천만 년 더 후손들이 살 거 아닙니까? 이제 후손들도 인간답게 좋은 환경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우리 단대에 다 우리 먹고 살고 우리 잘 먹자고 다 개발하고 치고 하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학생 손자도 먹고 살 정도의 여지는 남겨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면에서 세대 간의 형평, 이제 환경 정의가 요새 모든 사람들이 환경적인 어떤 그 삶의 질도 평등하게 다 향유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특별히 세대 간의 형평성, 우리 시대에 다 그냥 이용해서 자원도 이용하고 환경도 훼손해 가면서 다 먹고 살고 후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훼손된 환경을 살리는데 그 부담을 후손에게만 다 줄 거냐, 이제 이런 문제도 고민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가 환경이 어느 정도 순이냐?
2005년도에 세계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예일 대학하고 콜롬비아 대학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146개국의 그 순위를 매겼어요. 근데 그 전에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때 142개국 중에 저희가 136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너무하다. 우리가 그래도 환경 개선 많이 했는데 웬 136등이냐. 그래서 옛날 자료를 본 거 아니냐. 그래서 그저 예일대에다가 콜롬비아대에다 그 연구자들한테 우리가 막 자료도 최신 자료도 막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2005년도에 우리가 한 80등 정도, 100등 안에는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때 다시 122등을 했어요. 그때 북한은 146등이죠. 핀란드, 노르웨이, 북구라파 쪽에 다 삶의 질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환경의 질이 최고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보면 폐기물 재활용률, 수질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절대 보존 지역 비율이 너무 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경유차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농도가 최하위 수준이고, 거주 면적당 석탄 소비량 세계 최하위, 비료 농약 사용량 138위, 우리가 너무 과다 사용하는 거죠. 138위, 재생에너지 비율 118위, 보호지역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99위, 또 우리가 세계 11위 12위 경제대국인데 10위에서 11위, 12위, 올림픽도 가면은 6등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6.25 때 다 원조 도움 받아서 저희가 발전했는데, 반면에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이 후진국 환경 보존하라고 하는 재정 기여도는 안타깝게도 142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남을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우리가 122등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만 이 앞에 거는 그 ESI Environmental Sustainable Index, 그러니까 지속성 지수였는데 아까 122등 한 것은 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다만 그동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뒀느냐, 환경의 수준은 지금 122등이지만 노력은 얼마나 했느냐, 이걸 따로 이제 그때 평가를 했었는데, 그거는 환경 통계가 다 있는 나라는 선진국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통계가 다 입수되는 나라 23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때 그래도 중간에 해서 15등, 미국 14위, 일본 22위, 22위보다 좀 나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그래도 많이 하는구나라는 자위를 저희가 해봤는데, 그때 대기 수질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기후변화나 국토 이용 이런 쪽은 좀 문제가 지적받았고, 향후에도 에너지라든지 농수산, 이 비료 농약 사용 문제라든지는 우리가 많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적을 당시에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환경 문제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국제적인 환경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것만 해보면 기후 변화. 자세히 이건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존 중파계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프레온가스 때문에 이 남극 북극의 오존층이 다 파괴돼서 지금 그 자외선이 지나치게 많이 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람의 노화에 제일 결정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은